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됐네요. 아마 이제 결정이 좀 나겠습니다만 1학기 수업은 다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5주차 수업은 노인의 여가와 노인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수업에는 현재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노인 여가와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다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문제점 제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올려놨고요. 오늘 제가 하는 이제 사이버 수업에서는 이론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교과서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교시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버 수업을 들으시면 노인의 여가와 노인 노후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좀 편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정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 방향대로 잘 따르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수업 시간 이후에 강의실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노인의 여가와 문화의 개념, 노인 여가 활동의 유형과 중요성, 노인 여가 활동의 실태와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 그다음에 노인의 문화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생애 주기별 우리가 태어나서 노년이 되는 그 생애 주기별로 여가라는 것들이 늘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접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문화인데 왜 노인의 문화와 노인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 수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 저 시간에도 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급격한 산업 현장에서 가정을 꾸리시고 하는 과정 중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개인의 역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실제 본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많이 못했었다라는 것을 베이비 부모 세대의 특징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사회 문제로까지도 대두될 정도로 심각하게 노인의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에 관한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젊어서부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여군으로서 열심히 지내시다 보니까 자기의 본인을 돌보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다. 우리 국가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들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1960년대 평균 연령이 58세, 60세 정도였던 세대에서 지금 2017년 다가오는 2020년대는 아마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81.8세 남자분이 조금 낮고 여성분이 조금 더 늘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 대한민국 노인분들의 평균 수명을 접해보면 통계청 조사를 좀 빌리면 약 81.8세, 81세에서 82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년을 하셔서 60세에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셔서 65세에 정년을 하셔서 은퇴를 하시면 나머지 80세가 되는 15년 내지 20년 기간 더 길게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나머지 15년, 20년, 30년이 되는 그 긴 시간을
늘 일하고 무언가 일이 있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본인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사랑과 감수, 사랑의 욕구, 귀속의 안전의 욕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가 생활, 또 문화적인 생활들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노인 여가와 문화의 개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와 문화의 개념,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이 전과는 달리 삶의 질의 문제, 노년기에서의 삶의 질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행복감을 추구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이 전보다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전에는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60세, 65세였다라 그러면 이제 80세가 넘는 그 긴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 나머지 긴 시간들을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들과 또 나의 이웃들과 아내와 삶의 질을 만족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노인의 사고, 내가저용, 질병, 貧곤, 노위, 고독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고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회 문제는 노인의 성생활의 문제까지도 좀 그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질병 중에 치매 아니면 우울증인데 노인의 우울증으로 바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여가와 문화가 반드시 노인의 건강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의 여가와 노인의 문화들이 반드시 잘 유지되고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퇴 후의 긴 여가 시간의 성공적인 활용은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긍심과 자아 존중과 무치,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계기, 우리가 매슬로우의 5단계에서 얘기한 맨 마지막 자아 실현의 단계, 노년기가 되면 자아 존중감의 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욕구가 이제 거기까지 바라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가 시간 성공적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사회의 통합을, 어쨌든 우리 사회가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닌 건 아니죠. 아이서부터 청장년서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함께 어울려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의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이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의 문화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가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회체육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노인대학이나 직장반에서도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이렇게 여가 활동들 많은 일상에서 여가라는 게 무엇인지 접하고 계실 겁니다. 노인의 여가는 은퇴 후에 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휴일에 가족들과 아니면 여름 휴가 때, 겨울 휴가 때,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협의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논의해서 체험 활동도 하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 이제 다른 가족들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 가족들 아니면 나만의 어떤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여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학문적인 정의를 좀 보면, 바멜의 정의를 보면 첫 번째, 삶에 필요한 것이 모두 충족된 후에 남은 시간이 있어요. 즉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태도나 마음가짐이다. 이게 바로 여유라는 거죠. 여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겁고 그것 자체를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들. 꼭 일로 연결되고 아니면 생계나 아니면 자기 직업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여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나 시간 또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노인 여가의 개념. 정의, 노인 여가가 그렇게 자유롭게 일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자유나 행복스러운 시간들을 하기 위한 과정들, 그 행동들, 활동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노인 여가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인 여가라는 것은 그때 일반 내조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는 거고, 노인들에 있어서는 노년기의 시간적 공백을 위해 순수한 취미, 오락활동 또는 건강과 능력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노인의 여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여가는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통과하는 사회적 역할보다는 비공식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서 기쁨이나 즐거움, 또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 존중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활의 만족을 느끼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노인의 여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인 여가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면, 헤빙워스트라는 학자는 노인의 여가가 무엇이냐? 인간관계의 긴장 상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구하고 자기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미로서의 여가가 노인에게 필요하다. 즉,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기 생활을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 바로 노인의 여가 활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젊어서 하지 못했던 노년기에만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활동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그런 걸 도전을 해서 해보는 것, 이게 바로 노인 여가의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여가는 노인 인구의 생애 주기에 맞게 남은 생을 재생산하려는 시간적인 의미와 여가 활동이라는 막연한 즐거움이 아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인이나 유인혜 씨 연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근래에 나왔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거꾸로 노인 여가를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 노인의 여가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노인의 문화를 서비스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와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적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노인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그 시간이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씩 걸려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많은 학자들이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들을 노인들한테 제공을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의 사례보다 훨씬 짧은 시간, 20년, 길게는 30년 안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그런 일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그런 서비스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의 어떤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들을 연구자들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여가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단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노인 여가 활동의 유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 활동의 유형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김성순 연구자가 발표한 1991년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근로형,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소득과 관련돼 있고 일도 하면 소일도 하고 일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는 그러한 여가 활동들의 형태가 있었다. 두 번째가 한거형, 뭐 힘든 일을 하고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하셨던 분들이 모든 일에서 속을 떼고 은퇴해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쉬시는 것, 그냥 모든 일에 손 떼고 편안히 쉬시는 어떤 그런 근로형, 아니 한거형의 여가 활동 유형이 있었다. 세 번째가 사교 오락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가가 이렇게 되는데 특히 여가 활동 중에서는 스포츠 활동 요즘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관에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포크 댄스나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뭐 줌바 댄스 아니면 스포츠 댄스, 댄스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겁게 친구도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게 하는 그런 사교 오락형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대부분이 즐기시는 여가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가 자기 완성형. 젊어서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을 때 이런 노년기에 자기의 시간들을 이용을 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타입이 이제 자기 완성형 타입.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참여활동용 타입. 오늘 이상하네요 이게. 참여활동용은 각종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거죠. 정치활동, 학술활동, 취미활동들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가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폐쇄형. 너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많아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쇄된 일정한 공간, 뭐 집안이면 집안,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공간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6가지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은 이제 사교 오락형, 아니면 자기 완성형, 아니면 참여 활동형, 뭐 이러한 여가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렇게 폐쇄형이죠. 정서적으로도 많이 메마르시고, 정서적으로, 건강,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의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인 여가 활동의 유형 이렇게 보면 이제 전영숙 연구자가 이제 2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노인 여가 유형은 가족 중심형, 지역사회 또는 생활 환경 중심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 중심형은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같이 TV를 본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집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정원수를 손질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이렇게 산책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여가 유형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지역사회나 생활환경 중심형에는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장기를 준비하거나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노인학교나 사회교육기관에 가서 뭐 이제 노인 평생교육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죠. 운동활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활동들을 한다면 그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문적인 어떤 입장에서 아까 그 전영숙 지금 보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나 아니면 앞에 보셨던 김성순 연구자의 노인 여가 활동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들을 노인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복잡하고 워낙에 다층화되게 분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여가 활동들도 이렇게 글로 설명하지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노인의 여가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산업화되고 AI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은 사회 분화가 일어날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노인의 여가에 관한 부분도 아니면 또 노인의 문화생활의 향유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청장년으로 있을 때 아니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노후를 노인에 대해서의 여가 문제를 아니면 노인의 문화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면 지금 여가를 가져 못하고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생겼을 때 휴가를 가는 것 아니면 어디 여유를 즐기는 것을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의 여가 문제나 노인의 문화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복지관이나 가면 되지 노인이 나이도 다리 힘도 없는데 뭘 다녀 그냥 집에서 쉬면서 뭐지 이게 여가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는 뭐 다른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 아니면 주변 환경의 문제를 포기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젊어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캠핑을 한다거나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가져서 음악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하셨던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노후가 되어서 시간이 좀 되시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서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인맥이 많이 넓어져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인이 된 후에도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거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속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여가 문제나 노인의 문화 문제 그다음에 노인은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평생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젊어서부터 자기 신체 건강하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한 준비들을 조금씩 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미리미리 좀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노인의 여가 활동은 첫 번째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건강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서 함께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가 활동. 그 다음에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을 더 확대할 수 있고요. 보완하고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큰 문제, 고독과 소외의 문제, 무기의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여가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가 아직도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구나,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함께 어울릴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존중감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신체 활동들, 그 다음에 또 하나 후세대와 연결을 통해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 노년기에서부터 밑에 청장년기나 아니면 청년기의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할 수 있는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발전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사회 통합의 어떤 큰 흐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도 찾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자기 존중감도 높아지고 자기가 정말 유용하구나, 쓸모가 아직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모든 영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만족도와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더 힘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는 젊어서 군대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시지만 저는 그래서 좀 열심히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자 그래서 좀 다른 특이한 부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군이 하는 훈련도 다 받아봤고요. 육군이 하는 훈련도 다 받아봤고 또 특수 임무를 하면 공중에서 하는 훈련도 다 받아봤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스쿠버 다이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고 해바다 저희 천안에 스쿠버 다이빙 클럽도 만들어서 제가 책임 강사로 활동들을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실까요?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이렇게 많이 몸에 착용을 합니다. 우선 다이빙을 하면 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노랗게 보이시는 게 이게 부력 조절이라 BCD라고 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부력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공기통 하나,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입니다. 그다음에 입에 담는 호흡기, 그다음에 각종 게이지들이 공기 잔량이나 나침반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게이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중 컴퓨터라고 해서 수심계나 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오리발이 있어야 되겠죠. 핀이라고 하는 오리발. 그다음에 혹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해서 칼. 그 다음에 수경. 물속에서 눈을 못 뜨니까 수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스노클이라는 순대롱이라고 해서 입에다 물고 물속에서 다닐 수 있도록 물 표면에서 수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이제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저희 클럽에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희 클럽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젊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가입도 하시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데 의외로 간혹 이제 한 정년을 앞두신 분들 55세 정도 되셔서 회사에서는 부장 이상 하셨는데 이사급이신데 이제 늘 이제 평생을 일만 하셔 난 제대로 된 스포츠도 없고 외국에 나가보니까 뭐 물놀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필리핀이고 어디 동남아 갈 것이면 많은 젊은이들 무대도 들어가고 하는데 나는 뭐 보기는 했는데 그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활동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직접 용기를 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 물속에서는 이제 내가 신체적인 어떤 부담이 많이 줄어드시니까 재밌어 하시고 또 처음에 배우시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것만 배우시면 즐겁게 이제 활동도 참여하시고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해외 다이빙 나갈 때도 다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만드셔서 젊어서부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물속에 가서 니모도 만나죠. 산호들 속에 숨어있는 니모. 이건 제가 몰디브 갔을 때 몰디브의 그 섬을 하나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다이빙 클럽의 그 신입 회원이었는데 이제 수면에서 이제 물로 올라가는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 찍었던 거거든요. 이런 물속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물고기 종류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어뷰 도감을 가지고 그 공부도 하고 아까 들어와서 봤던 물고기 이름이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물고기 뭐 작은 물고기 다 보고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는데 굉장히들 이제 즐거워하시거든요. 이런 물고기도 있죠. 이게 나폴레옹 피쉬라고 그러는데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나폴레옹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거든요. 꼭처럼 나와있죠. 여기가 보통 한 2m, 1.5m, 2m 정도 물고기 크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큽니다. 어떤 큰 녀석들은 이렇게 이제 동굴 같은 데 물속에서 동굴도 한번 구경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내보내야 되겠네. 물속에서 환경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게 요 조그마한
물고기들하고 산호하고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하실 수 있죠. 이런 활동들이 젊어서부터 힘이 있을 때부터 하셔야 더 좋고, 이런 여가들이 노후에도, 은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가지시고 용기만 내신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이제 나이 먹고 60이고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혼자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도전을 해봄으로써 자기 삶의 만족감, 충족, 자아실현감, 또 자기의 또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활동적으로 바뀌어있는, 또 긍정적으로 바뀌어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늘 도전하시는 그런 삶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공부하신다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늘 응원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늘 옆에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라우에서, 태평양의 한 섬이었던 팔라우 요트에서 석양을 보고 찍은 건데요. 너무 멋있죠. 저는 저기 제가 가서 저 모델이 저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라든가 아니면 뭐 막 혼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볼 때 사진을 다 되돌려 보면서 어땠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즐거운 시간들을 회상하시는 것도 이런 취미나 여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여서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노인 여가 활동의 실태와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노인 여가 활동 실태를 보면, 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뭐 아니면 어르신들랑 같이 노인정에서 모여서 하시는 바둑두기, 장기두기, 그 다음에 친구하고 뭐 잡담하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10원짜리 내기마투 치시는 거죠, 할머니들 모여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신체 활동들로 건강을 도모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로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 참여 활동이나 체험 활동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여러 활동들을 개인들이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의 많은 노인 여가 활동들은 뭐 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시죠. 저희가 천안시에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구역 앞에 거기도 오시면 많은 서구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고 옛날 구도심 지역에서 많은 어려우신 어른들이 혼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급식에 오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을 모시죠. 식사하시면서 주변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말상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얼굴들도 보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만큼 이제 여가 활동을 누리는 것들이 적어서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반가워하시게 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변에 내 부모님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부터 이런 활동들도 좋고 다 좋으시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신체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 활동 실태를 좀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TV 시청 지금 많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히 휴식하시는 거, 전체 인구들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들을 좀 보시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의 카라를 부르시는데요. 어르신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51% 정도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관광활동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아직 신체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TV나 TV 시청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 및 기타 활동, 다섯 번째가 자기개발,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람이나 문화예술 관람 참여에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내 주변의 분들이 집안에만 계시거나 집안에 계셔서 하토만 치시거나 동네 할머니들하고 모여서 10원짜리 4개 하토나 하시거나 아니면 TV만 보거나 라디오나 듣거나 음악만 들으시는 것보다는 가끔씩 한번 이렇게 공연 보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놀이시설에 아니면 어디 꽃 구경을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하시는 분하고 참고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시는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노인의 여가활동의 이유와 목적을 좀 보시면 대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남는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1.6% 가장 많은 수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는 뭐냐? 생활이 즐거워진다.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런 여가활동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상하네요. 긍정적인 어떤 변화들 중에서도 생활이 즐거워진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가 많아져서 좋다. 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체육활동이나 참여활동, 사회참여활동을 통해서 여가라는 혼자 즐길 수 있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들은 혼자 보시는 겁니다만 심지어 10원짜리 4개 활동을 하든 아니면 아까 보셨던 산책을 한다거나 공연 구경을 한다거나 사회 참여 활동을 한다는 것들은 나 말고도 분명히 상대가 있으신 거잖아요.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이 즐거워지고 친구가 많아져서 그런 여가 활동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노인에 관한 노인의 문제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신다거나 노인 요양 시설에 계신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가 활동들이라는 것들을 짤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을 요구조사를 통해서 많이 넣어서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여가 활동으로도 필요하고 신체 활동으로도 필요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노인의 여가 활동을 하시는 이유나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사업으로 예를 들면,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런 여가 사업들을 하는데 보통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여러 가지 노인대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죠. 대개 이제 피트니스 클럽, 건강을 위한 클럽이나 생활체육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제 가끔 이제 평가를 가서 뵈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주머니에 이렇게 정신값이라도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외로 노인 인구가 천안에만 해도 전체 인구의 13%라 그러면 60만의 13%면 7만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까? 그 인원 중에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30%를 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70%의 많은 노인 어른들이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지 못한다거나 참여를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정도로만 여가를 보내고 남은 오후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의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실 수 있는 게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 활동의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면서 수업을 정리를 좀 하면요. 노인여가 활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바뀔 거냐?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적으로는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 주기별로 모든 정책과 제도가
여가와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예.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 장년기 때의 여가를, 휴가를, 아니면 삶의 여유를 느껴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노년기가 돼서도 남는 시간에 일이 뭐하지? 그냥 뭐 TV나 보지 뭐, 그냥 누워서 좀 쉬지. 예, 이러시는 거예요. 신체 활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누군가가 어울려서 그 즐거움을 못 느껴보신 분들은 그런 여가 활동들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아니면 젊어서나 하는 거지 뭐, 내가 나이 먹어서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안 해보셨으니까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청소년기 때부터 장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도 생애 주기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어떤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가나 레저 문화의 생활을 통해서 노년기의 삶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가 활동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이 중요성을 반드시 젊은 시절서부터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그 저자께서 노인 여가 활동의 서울 지역의 개선 방안을 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여가 활동의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노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 중에 표준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적인 여건과 번역을 나누어서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대 통합에 대한 서비스, 세대 통합에 대한 참여 지원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보통 이제 노인복지관 그러면 서울에 어디에 있든 간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강남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강북 아니면 강서 아니면 서울에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청양에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농촌 지역 사회인지 어촌 지역 사회인지 산업 지역인지 강원도 지역인지에 따라서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표준 프로그램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아니면 권역별 특성에 맞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여가 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먹을거리나 볼거리 같은 걸 파악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안내해주고 홍보해주고 또 이러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노인분들이 이제 그 여가를 보내는 게 이제 공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아니면 경로원, 뭐 노인종합복지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젊은이, 뭐 노인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여가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게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노인분들이 이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지만 지금 노인이 저보다 이제 한 10년 정도 더 되신 노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나의 삶의 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러려고 그런 분들한테 얼마든 여가를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면 늘 우리 사회 주변 가까이에서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제공해줄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풍부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인력의 활용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많은 경험들이나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신 노인분들도 많이,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이 되는 걸 변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실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콤플렉스가 이제 한 군데에 모여있는 거죠. 한 군데 원스톱 서비스, 노인 여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놀이공간,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용인에 에버랜드 갔었거든요. 그런 에버랜드 같은 공간을,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선시티라는 그 뭐 이렇게 복합
휴양시설이 되어 있으셔서 뭐 이제 진료도 받으시고 체육 활동도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하시고 또 신체 활동, 또 즐거운 여가놀이 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군데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심속 온천 같은 곳이 있어서 목욕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노인을 위한 가족과 노인을 위한 집단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여가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장소, 시설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왜? 노인의 문제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들은 바로 우리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도 여가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오히려 선제적인 어떤 그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전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포함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즐겁게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또 하고 후세대들한테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서비스들이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되겠다라고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저희가 교재는 이제 총 16장까지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노인의 평생교육과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챕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